제가 지금 엄청 강조드립니다. 너무 영어를 잘 쓴 사람이 많다. 수능 영어 잘해도 그 사람들 대화 못할 수 있다. 같은 부모로서 제가 지금 눈을 희번덕 뜨고 지금 그냥 목 놓아 소리 외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how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why가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제 영어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영어를 하게 됐을 때 얻는 이득이 너무나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를 봤을 때 너무나 많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의 질이 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초등에서는 인풋을 무지막지하게 깔아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깔아줄까요? 듣기와 읽기잖아요. 간접 읽기인 듣기. 영상이든 소리든 틀어주면 애가 뭐 좋아하면 멈추지 않고 그 속도대로 가잖아요. 오직 엄마 아빠만 못 알아들을 뿐 애들은 그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취학부터 초 3, 4, 5까지는 듣기를 애가 좀 거부하지 않는다면 혹은 거부하지 않고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나한테는 안 들릴지라도 그거로 정말 1만 시간, 2만 시간 옆에서 남편이 말릴 정도로 애가 좋아한다면 이상이 없다면 누가 말릴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걱정하는 사람의 패러다임을 넘을 정도로 해줘야 임계점을 돌파해요. 이 임계점을 돌파할 정도로 어릴 때 많이 듣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듣기가 좀 되잖아요. 읽기가 굉장히 자동화가 되기 쉬워요.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들려주는 것부터 기인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듣기. 그래서 압도적인 듣기를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압도적인 듣기를 바탕으로 리딩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뭐 저희 집처럼 압도적인 듣기가 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좀 괜찮은 수준의 듣기를 하면서 혹은 리딩을 하면서 거기 있는 음원들을 듣고 혹은 소리 내보면서 초등 시절에 활자 인풋과 소리 인풋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입시를 줄여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진짜 수백 명이 걱정할 정도로 해줘야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목 놓아 소리 외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걱정할 정도로 네, 한번. 사실 그 사람들 왜 걱정하는지는 네. 더 잘할까 봐. 그렇죠. 돈도 안 들었는데 더 잘할까 봐. 근데 더 잘하게 됩니다. 중고 가면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때 가서 입시는 효율적으로 좀만 하면 되거든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제 실용 영어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수능 준비해야죠. 사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한 번에 꿰뚫 수 있는 공부의 왕도는 없는 것인가? 뭐가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입니다. 아, 공부라는 거는 공부 학습 전략을 익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학습 전략은 결국 사고하는 힘인데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연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이 뭐 심지어 수학, 과학, 사회도 읽는 거잖아요, 사실은.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읽기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어 독서든 영어 독서든 계속 읽어 놓으면 이제 어떤 종류의 텍스트가 와도 읽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 또 독서를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안타까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독서 습관이 잡힌 아이들은요, 쉴 때 책을 봐요. 너무 그게 바람직하다. 저희 엄마표의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와서 쉬는 동안 빈둥빈둥 거리면서 책을 빼서 읽는 거죠. 영어책이든 국어책이든. 놀이가 책 읽는 거. 저희들도 좀 쉬고 싶을 때 좋은 책 읽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제 아이의 삶을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쪽으로 전공할 게 아니면 정리를 하고 독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책을 읽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수능을 대비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초등 때까지는 독서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게 무섭지 않도록. 글을 읽는다는 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사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그 기간이 6년이 있어야 차후에
다가오는 모든 과제를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공부법으로 책 읽는 거, 원서 읽는 것들 좀 권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원서를 읽는 것이 수능에서 읽기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뭐 거의 아이들이 웬만하면 그냥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변별을 하는 기준이 이제 그 읽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과 달리 안 본 거를 내가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능력은 그냥 적당히 책을 몇 권 봐갖고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영어 책을 한 30분 정도 읽는다. 공부와 관련 없이 자기가 읽고 싶어서 한 30분 정도 읽는 거예요. 그럼 365일이면은 한 뭐 3, 4년을 내가 읽는다. 그러면 1년에 한 50만 단어 정도 읽는 것 같아요. 1년에. 그 20권 정도 읽어낼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 읽는 힘이 생기죠. 이제 그런 읽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수능 같은 거는 결국은 독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이 원서 책 읽기는 준비가 되면 아무 때나 시작해서 자기 네. 수준에 맞는 걸 네.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려운 거는 확실히 애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five finger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그 5개 미만인 경우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98%. 그러면 2%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100단어짜리 책이면은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2개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제 추측해서 읽을 수 있어요. 책인데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되면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렇게는 읽으면 안 되고 정보 처리가 빨리 일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50단어를 읽는 애하고 분당 100단어를 읽는 아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속도를 올리려면은 읽기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결국은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좌에서 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이라는 게 좌에서 우로 읽잖아요. 그 새로운 글을 얼마나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좌에서 글을 우로 읽고 문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고 번역을 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면 걔는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온다. 그 읽기 방법들이 좀 있어서 네.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면 정독과 다독. 제가 보기엔 다독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두루 많이 읽는 것이 다독인 것이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 읽는 그건 다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즐겨서 좋아하는 책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읽는 것.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는 힘도 생기고 책을 안 읽는 아이들에게는 영어 원서 읽히는 것도 굉장히 더 그거는 힘들거든요. 너무 글을 읽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뭐 TV, 온갖 멀티미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글을 안 읽는 아이들이 영어 글을 읽는다? 이건 거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된 독서부터 시작하고. 그 글을 읽을 때는 자기가 이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거를 힘들어하고 지겨워해요. 그래서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어로 된 글을 좀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님들이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일단 책 읽기 즐거움부터 좀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 원서로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즐거움이 그때 애들은 키포인트죠. 이제 영어로 넘어가 보면은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외우기가 정답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요. 요새는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라고 하면은 독해 능력이겠죠. 다음이 아마 문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 단어부터 해야죠. 단어 많이 외우시고 꾸준하게. 제가 꾸준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단어 좀 꾸준히 외워주세요. 경험담입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제발. 네, 단어도 그렇고 문장 공부도 그렇고 꼭 꾸준한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영수 중에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이제 곧 독해와의 싸움이라고도 해요. 그 호화 선생님께서 이제 독해 실력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수능 영어 1등급 할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요새 애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은 방법론적인 거를 되게 집중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뭔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막 지문 다 안 읽고 풀 수 있는 방법 뭐 있는지, 막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앞에랑 마지막만 보고 답을 맞출 수 있다, 막 이런 막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영어 독해 실력 기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해석 능력이고요. 네. 글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거는 국어 공부하면서 알아서 길러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을 명확하게 우리나라 말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 실제 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꽤 했었으니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1등급 나왔고 꽤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 탭스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공인 영어 시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대학교 입시에 쓸 수 있는 시대였어요. 탭스는 훨씬 어려워요, 수능보다. 독해가 400점 만점이었는데 제 당시에 250점이었었어요. 근데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였거든요. 겨울방학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영어 문장을 어렴풋이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구나.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씩 풀면서 맞았건 틀렸건 관계없이 무조건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지문을 처음부터 한 문장씩 다시 읽어봐요. 읽어본 다음에 한 문장 읽고 이거 내가 100% 명확하게 이해됐냐? OX 해가지고 오면 넘어가고. 근데 만약에 X다. 그럼 거기서 멈춘 다음에 왜 해석이 명확하게 안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모르는 어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문장을 파요. 그래서 해석이 완벽하게 되면 넘어가요. 근데 모르는 어휘를 공부를 했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구문이에요. 문장 구조. 수능 정도 되면은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해지거든요. 문장 구조가 엄청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안다고 해도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식이 돼가지고 의미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지만 명확하게 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모의고사 풀었던 거에 모든 문장을 그렇게 하면은 푸는 데는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분석하는 건 한 2시간 걸려요. 이거를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했거든요. 하고 나서 시험 보니까 제가 원래 400점 만점에 250점이었대잖아요. 바로 350점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실제로 애들 많이 시켜보니까 점수가 확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구문이 정말 중요한 게 저희 중학생 때였는데 토익 공부할 때였거든요.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시는 과외 선생님한테 해서 이거 뭐가 문제인지 좀 진단 좀 해달라 이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보시니까 얘네들이 주어 동사 찾는 걸 못하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에 대한 가장 큰 뼈대가 주어 동사잖아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해가지고 거기서 딱 반년 동안 주어 동사 찾는 연습하면서 기본 구문 연습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성적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계속 성적 안 오르는 친구들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 중요하고 두 번째 구문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맞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럼 구문 연습시켜주면 좋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데 여름방학이었거든요. 매일 모의고사 1개씩 풀고 분석해라. 이거 그냥 시켰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때 한 달 하고 나서 제가 1등급 아래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되게 거창한 공부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어랑 영어 이 두 개는 읽는 양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 이제 지도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이제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는데 국어 성적 안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학원 다니고 인강 듣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는 시간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절대 성적 안 나와요. 왜냐면 언어잖아요. 많이 본인이 읽어봐야지 이게 독해력이 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배우는 거에는 시간 많이 쓰면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데 시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헛공부하고 있는 경우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걸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지금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모의고사 두 개 이상 1등급 나올 때까지 저는 꾸준히 풀고 반복하고 요거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